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어차 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하고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좀 회사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이제 혹시 같이 실습을 하시면서 잘 동작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 직원이 답변을 해드릴 거고, 수업 시간이 길지 않아요. 한 50분에서 60분 정도 진행을 할 건데, 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좀 핵심적인 거 학생들하고 수업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년 됐어요.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고요. 대학교 교내 벤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코드라 상장까지 하고 피지컬 컴퓨팅 전문 회사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교육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새싹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 창의재단에서 네,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그 과기부에서 주최하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저희가 후원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또 올해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공문들이 학교에 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로블록스를 활용해가지고 메타버스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주제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뭐 학생들의 관심도 많고 수준이 높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AI 로이와 떠나는 나의 문화 답사기라는 주제로 코딩과 그 역사를 좀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하는 교육인데요. 저는 이제 코딩 교육 전문가지만 이렇게 역사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런 이제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융합 교육을 할 것인가, 문화나 요런 내용보다는 좀 코딩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잘 하실 거니까 그렇게 믿고 어떻게 코딩을 접목시켜 가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팁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보내드린 교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성품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받으시면은 요 노란 박스 안에 이렇게 귀엽게 생긴 로봇이 하나 있고요. 얘는 이제 로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방식과 이렇게 케이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충전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통신도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터 동작을 할 때는 이 케이블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투스를 꽂아가지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귀엽게 얼굴 표정을 꾸밀 수가 있고요. 같이 들어가 있는 교재뿐만 아니라 이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라인북 세트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카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냐면, 언플러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없어도 이제 언플러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명령 카드들이 들어있고요. 또 로이가 색상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 스티커, 색상 카드와 색상 스티커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라인 맵들이 또 있고요. 이 로이가 이제 굉장히 기능이 많은 교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엔트리나 스크래치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교재는 그 스크래치 기반의 애니메이션 코딩이라는 교재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하는 거는 엔트리를 가지고 AI 코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 스크래치 기반의 교재는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제 방과 후에 지금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디지털 새싹과 그다음에 이제 AI 교육, 요 소프트웨어 특강 때는 저희가 이제 좀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그 교사용 PPT 정도만 제작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할 내용도 저희가 그 디지털 새싹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챕터만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언플러그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앱이 있습니다. 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앱을 다운 받을 수 있고 이 앱은 저희 엔트리나 스크래치와는 이제 다른 거예요. 조금 그 저학년들이나 저학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간단한 내용들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로이 뒤에 보시면은
충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얘는 이제 C타입 커넥터 이용해가지고 충전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원이 밑에 있습니다. 전원이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같이 해볼 건데, 전원을 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불빛이 나올 거예요. 이 불빛이 뭐냐면 칼라 센서죠. 색상을 인식하는 칼라 센서가 붙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적외선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이 머리에 보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버튼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접촉 센서고요. 그다음에 로이 얼굴은 이제 LED가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색이 네, 들어오고. 그다음 당연히 이렇게 바퀴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모터가 있어서 네, 동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좀 내구성도 좋고 또 충전하면은 수업 한 시간, 네, 1시간 이상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뭐 두세 시간 사용하는데도 네,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재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코딩이라는 게 뭔지 제가 그 데모 화면을 하나만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들을 구출해주세요. 굉장히 재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저학년 전용이고요. 1, 2, 3학년들 수업 전용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정리블록과 이 피지컬 결합시켜가지고 이미지는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게임도 굉장히 재밌고요. 근데 이제 코딩은 저학년들이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은 교재고요. 로이에 대한 좀 기본적인 기능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코딩이 좀 익숙지 않으신 선생님도 계실 수 있으니까 엔트리 그리고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하고 러시머니까지 같이 사용할 건데 일단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좀 익히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생님 그 엔트리에 접속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만들기 들어가셔서 그냥 작품 만들기 위주로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로이 전원을 한번 켜보세요. 전원을 켜면 자, 이렇게 연결음이 네,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켜보시고요. 제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자, 되셨으면 요 밑에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 클릭하시고 자, 연결 프로그램 열기 하시면은 요 로이가 있는데 검색이 안 되시는 분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로 올라올 거예요. 로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뜨죠. 얘를 선택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동글을 꽂으셔야 돼요. 동글 꽂으시고 네, 저는 지금 다시 동굴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포트가 잡히죠. 컴5. 요 번호는 다 다르고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면 이렇게 하드웨어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 창을 닫으시면 안 돼요.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네, X를 눌러서 닫으시면 안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드웨어 블록이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 되신 선생님들은 한번 1번 눌러보세요. 네, 엔트리 하드웨어 설치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웹상에서 그냥 여시면 돼요. 엔트리를. 아니, 이제 포트가 많이 잡히는 거는 이제 선생님 컴퓨터에 뭐가 많이 꽂혀 있는 건데요. 그 동글을 한번 뺐다가 뺀 상태에서 다시 연결하면 번호가 없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거기서 그 다음 다시 꽂으신 다음에 네,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장치 관리자에서 내 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냥 동굴을 뺐다가 그냥 포트는 하나만 연결을 해야 돼요.
자, 되신 분들은 간단하게 로이 LED 불 켜기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하기는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LED 켜기 있죠? 이렇게 빨간색 LED 켜기 블록을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시작하기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이, 불이 들어오는 거 볼 수가 있죠.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 파란색 한번 켜보시고요. 자, 파란색 클릭하면 로이에도 이제 파란색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초록색 또 한번 켜보시고요. 되신 분들은 정지하게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1초 간격으로 빨초파 이렇게 LED가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도록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빨간색 LED 켜고 흐름에 들어가서 자 1초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초록색 LED 켜고 다시 1초 기다리고,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네, 파란색 LED 켜고 마찬가지로 1초 자 기다리다 LED 끄기 이렇게 놓으셔서 한번 시작하기로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1초씩 들어오고 마지막에 이제 LED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블록이 있습니다. 반복하기. 자, 얘는 3으로 바꾸면 3번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기, 얘는 계속 무한으로 반복을 하는 거고요. 자, 반복하기 블록을 시작하기 밑에 놓고 요 사이에 나머지를 이렇게 끌어다 나오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겠어요? 파일초파가 1초 간격으로 3번씩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겠죠. 파일초파, 파일초파. 자, 지금 이제 실습이 안 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잘 보시고 저희가 자료실에 요 자료하고 녹화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한번 보시고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색상 카드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색상 카드가 있습니다. 색상 카드를 로이 밑에 이렇게 갖다 대면 LED에 같은 색 불이 들어오도록 자, 그렇게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좀 조건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흐름에 보면 이런 블록이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양쪽 칼라 센서에 빨간색이 감지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 아니면 그냥 꺼져 있고, 자, 요런 이제 조건 블록을 활용하면 돼요. 근데 이 조건 블록은 계속 감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기 안에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들어갈 조건은 하드웨어 블록 가셔서 자, 양쪽 칼라 센서에 빨간색이 감지되었는가 얘를 여기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이게 참이면 요 안에 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빨간색 LED를 켜라. 감지가 되지 않으면 그냥 꺼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를 누르고 빨간색 카드를 자, 로이 불빛에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빨간색 LED가 들어오고 카드를 빼면 꺼지고 다시 넣으면 불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동작 잘 되죠? 자, 정지하고 이번에는 빨간색 했으니까 초록색, 파란색까지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LED 끄기를 옆으로 빼고 자, 똑같이 만약 아니면이라는 이 블록을 자, 이렇게 아니면 사이에 넣고요.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과 초록색을 코딩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파란색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조건은 똑같습니다. 양쪽 칼라 센서에 초록색이 감지되었는가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초록색 LED 켜기. 그 다음은 파란색 하면 되죠. 양쪽 컬러 센서에 파란색이 감지되었는가? 그러면 파란색 LED 켜기. 자, 아무것도 아니면 네, 그때는 이제 LED를 끄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를 누르고 자, 빨간색 됐을 때 빨간색이 들어오죠. 그다음 초록색, 네, 초록색이 들어오고 그다음 파란색 되면 파란색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인식 했을 때 LED 켜기까지 네, 코딩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 블록과 인공지능 블록 중에 이제 음성 인식이 있어요. 네, 이 음성 인식 블록을 활용해서 로이를 조종하는 코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좀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로이를 앞으로 전진시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피지컬 블록에 로이 전진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블록을 놓으시고 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1초 후에 다시 로이가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깃발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1초 동안 앞으로 가죠. 자, 1초 전진, 예, 다음에는 이제 1초 후진 하는 코딩을 해볼게요. 자, 요 정지 밑에 이렇게 후진을 놔도 되고요. 예, 바로 이렇게 후진을 놔도 예, 동작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1초 후진하고 다시 멈추기. 자, 이렇게 해서 시작. 네. 앞으로 전진 1초, 후진 1초. 됐죠? 다시. 자,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네, 설치가 다 되신 선생님들도 여기서 이제 같이 따라 하시면 되니까 천천히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인공지능이란 예, 카테고리가 있죠. 이쪽을 클릭하셔가지고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자, 이쪽 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디오 감지와 읽어주기 선택하시고 예,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하면 오디오 감지 블록과 읽어주기 블록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시작하기 밑에 조건을 하나 놓습니다. 아까처럼 네, 반복하기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만약 아니면 이 조건을 놓고 그 다음 판단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음성을 예, 문자로 바꾼 값이 전진이라면 이때 이제 로이가 전진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1초 전진하고 멈추기. 그 다음에 이제 후진까지 만들어 볼게요. 아니면 이걸 복사해서 음성을 문자로 인식한 값이 후진이라면 자, 이때 이제 로이를 후진시키면 되겠죠. 자, 후진 1초 하고 정지. 그 다음에 전진도 아니고 후진도 아니라면 네, 이때 이제 계속 멈추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인공지능 블록 중에서 음성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밑에 음성 인식하기. 자, 얘를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을 누르고 자, 다시 멈추고 전진, 후진, 후진. 네, 음성을 인식해서 이제 전진하고 후진을 하죠. 그런데 얘가 이걸 제대로 인식했는지 좀 확인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읽어주기 블록을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떤 블록이냐면 내가 말을 하면 이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블록이에요. 그래서 자, 제일 위에 전진 똑같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후진에도 이렇게 후진 넣어주고. 자, 그 다음 요 스프라이트에서도 말하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생김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하기에 똑같이 전진 밑에 넣고 전진으로 바꾸고 1초 동안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후진을 넣고 1초 동안 말하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진. 주변 소음대를 잘 인식이 안 되니까 얘를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로 바꾸고 전진. 전진, 됐죠? 네. 후진. 후진, 전진. 전진, 자, 이제 여기까지 그 인공지능 블록을 이용해가지고, 음성 인식을 하고, 그 음성 인식한 값에 따라서, 로이를 전진시키고, 후진시키고 하는 것까지 이제 코딩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로이를 화살표 키를 눌러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거 이제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유산을 답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를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속 반복할 거니까, 반복하기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하나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키를 눌렀을 때,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그래서 이쪽을 클릭하고 밑으로 보시면은, 자, 화살표가 있죠. 왼쪽 화살표, 다시 복사하셔가지고, 오른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자, 아래쪽. 여기서 네 방향이잖아요. 네 방향이니까 조건도 이제 네 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 밑에 네 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키를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자, 위에부터 놓을게요. 위, 아래, 그 다음 오른쪽, 왼쪽. 자,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조건이 참이 되면 로이가 동작을 할 거니까, 자, 이때 위쪽을 누르면 전진, 아래쪽을 누르면 이렇게 바꿔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아래를 누르면 후진, 그다음 오른쪽을 누르면 우회전, 자, 왼쪽 누르면 좌회전,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멈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작을 누르고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자, 이렇게 화살표로 로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동작 코딩을 다 마치고요. 일단 이제 문화유산 답사기인데 첫 번째는 그 고인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첨성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수업을 잘 고인돌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고인돌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래서 요런 이제 영상들을 좀 활용을 하시고, 이제 요 영상을 보면은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제 학생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이런 걸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고인돌에 대해서 뭐 세 줄 요약,
아니면 뭐 고인돌에 대해서 뭐 삼행시를 짓는다거나 이런 이제 자, 활동들을 통해서 미안하나요? 우리가 요 고인돌은 유네스코 내용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지정된 아까 배웠던 잠깐만요. 음성 여러분들이 인식, 사진으로 읽어주기 늘 보던 거랑 블록으로 신기하지 않나? 고인돌에 대한 저 설명을 돌은 할 수 있도록 수용차 코딩을 하는 거예요. 대무게입니다. 사람들은 저 무거운 돌을 어떻게 왜 저 위에 올렸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문화재이고요. 그다음에 돌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데 도대체 이 고인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이제 세 줄 요약이죠. 세 줄 요약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했던 요 화살표 방향키 옆에 읽어주기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고인돌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자, 화살표 방향 코딩 옆에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작하기를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하기,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하나 놓으시면 돼요. 만약.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언제 동작을 할 거냐면, 이 로이가 고인돌 여기 사진이 있는데, 제가 여기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로이가 요 고인돌 빨간색 스티커에 닿으면은 고인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이제 코딩을 만드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요런 블록이 있죠. 양쪽 컬러 센서에 빨간색이 감지되면 그다음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렇게 읽어주고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인돌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나 더 하시고, 자, 얘는 넣고, 자, 그 다음은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냥 복사를 한 개 더 하시고, 돌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고인돌은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로이를 조종해서 고인돌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명이 나오는지.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돌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잘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핵심만 세 줄 정도 요약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고인돌의 그 특징을 음성 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첨성대도 바로 연결해서 해볼게요. 첨성대도 똑같이 이렇게 블록을 하나 복사하고 첨성대는 제가 파란색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인식되면 첨성대와 설명이 나오면 되겠죠. 자,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그 다음에 국보 제31호이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로이를 첨성대로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국보 제31호이고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자, 다음은 고인돌 한번 가볼게요. 고인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무덤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돌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인돌과 첨성대에 대한 설명을 인공지능 블록을 이용해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되는데요. 기계학습이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로이를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로이의 그 고인돌 이미지와 첨성대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인식을 시키면 로이가 찾아가는 거죠. 고인돌 쪽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첨성대를 찾아가고 자,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데이터 파일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파일은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실습이 되시는 선생님들은 네,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네, 나중에 이제 녹화본을 보시면서 좀 자료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얘네들 다 버리고 반드시 이때는 이제 인터넷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 자, 여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로 들어가셔서, 이때는 이제 로그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을 지금 하고요. 자, 로그인하면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로 다시 연결하고요. 자, 얘는 창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로 들어갔어요. 저희가 할 거는 이제 분류예요. 고인돌이냐, 첨성대냐. 네,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모델들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분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학습하기. 자, 이 모델의 제목은 문화유산 답사기 이렇게 하나 정하시면 돼요. 문화유산 답사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할 데이터 첫 번째는 고인돌에 대한 데이터죠. 고인돌. 자, 두 번째 클래스는 첨성대. 이렇게 하고요. 자, 일단 이제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냥 클래스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두 개, 고인돌 두 개 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카메라로, 캠으로 찍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서 업로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데이터 파일을 제가 다 나눠드렸으니까 업로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파일 업로드를 누르고 네, 저장된 문화유산 데이터 여기서 고인돌에 들어가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와 학습 데이터. 네, 학습을 시킬 때는 이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시키지 않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겠죠. 이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일단 한 10개 정도만 자 10개 정도만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서 열기를 하시면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첨성대 들어가서 첨성대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에 첨성대 들어가셔서 학습 데이터 여기도 한 10개 정도만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슷한 사진들이 있으니까 6개가 들어갔는데 좀 더 해볼게요. 한 4개 정도 더 넣고 자, 이렇게 10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학습하기 클릭을 해주고요. 자, 학습이 끝났습니다. 학습이 끝났으면 얘가 이제 제대로 구별을 하는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할 거고 여기서 일단 고인돌 예, 테스트 데이터에 들어가서 예, 고인돌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때 고인돌 잘 구별하죠.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첨성대 테스트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쪽에는 이제 테스터가 없고 학습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 그림을 한번 해볼까요? 자, 했을 때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첨성대로 잘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지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보고도 이게 고인돌이고 첨성대구나. 자, 이렇게 이제
지능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입력하기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해야겠죠. 자, 어떻게 코딩을 할 거냐면은, 제가 이미지를 보여주면, 고인돌 쪽으로 찾아가고, 그게 고인돌 이미지면 이제 고인돌을 찾아가고요. 첨성대 이미지를 보여주면 첨성대를 찾아가고, 자, 이제 그렇게 코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우리는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에 들어가서 학습한 모델로 분류를 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와야겠죠. 분류한 게 만약에 고인돌이냐 아니면 첨성대냐, 자, 이렇게 조건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2개 만들고, 그다음 인공지능 블록에서 분류 결과가 고인돌이냐 아니면 분류 결과가 첨성대냐, 자, 이렇게 하고요. 고인돌도 아니고 첨성대도 아니라면, 예, 그러면 이제 멈추고 있으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로이가 멈출 수 있게 하고. 자, 요 사이에는 로이가 찾아갈 수 있는, 네, 경로를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코드가 이제 되게 긴데, 이제 저랑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고인돌에 있는 위치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계속 직진하다가 이제 왼쪽으로 돌면 되죠. 왼쪽으로 돌고 직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초로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전진을 하고 한 3초 정도 전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정지를 하고 멈추고,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바로 가면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0.1초 정도 있다가, 얘는 이제 복사해서 한번 다 바꿔볼게요.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한 0.75초 정도 가면은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정지를 하고 0.2초 기다렸다가 정지한 다음에,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되겠죠. 전진, 네, 2초 앞으로 전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하면 돼요. 요게 이제 고인돌 찾아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첨성대 찾아가는 길 똑같이 한번 코드를 해볼게요. 자, 첨성대는 가까이 있죠. 1.5초 전진한 다음에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앞으로 0.7초.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고인돌은, 네, 분류 결과가 고인돌일 때, 예,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첨성대는 분류 결과가 첨성대일 때. 자, 그 다음 실행을 하고, 얘는 이제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도록 코딩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파일로 업로드 할 수가 있겠죠. 카메라에 우리가 그린 그림으로 인식을 시켜도 되고, 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미지로, 이 파일로 인식을 시켜보겠게요. 자, 일단 이제 첨성대, 네, 첨성대 사진을 한번 불러갖고요. 이 사진 인식을 시키고, 자, 입력하기를 하면 이제 이미지를 식별하겠죠.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첨성대가. 자, 첨성대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인돌을 한번 볼게요. 고인돌도 찾아갈 수 있는지. 자, 고인돌 사진 하나 골라가지고, 자, 입력하기. 네, 고인돌도 잘 찾아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손으로 그린 첨성대도 구별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손으로 그린 요 첨성대 그림. 얘를 인식하고 찾아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시켰어요.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고인돌과 첨성들을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지능이 생긴 거죠. 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인식시켰을 때 해당되는 위치로 찾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따라하면서 하면 좋은데, 일단 뭐 아쉽지만 제가 최대한 천천히 또 자세히 핵심적인 것만 진행을 했고요. 이 자료와 그다음 저희 이제 녹화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들 교구로 다 받으셨잖아요.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설문 작성 꼭 해주시고요. 아무튼 요 설문 작성하는 게 있으니까 그 디지털랩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반드시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이를 활용한 이런 융합교육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을 좀 같이 개발하고 싶거나 아니면 저희가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출판을 같이 하시고 싶다. 아니면 또 수업용으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은 잘 만들 수 있는데 코드를 못 짜겠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적합하게 다 코드를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분들이 이제 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또 잘 협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교사 연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학생들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이 필요하거나 또 이런 교구에 대한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문의사항 계시면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요 수업 자료들하고 다 안내를 해서 자, 오늘 교육은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이런 피지컬 컴퓨팅 교육과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청하시면은 저희는 교구를 계속 이제 무료로 드리니까 그때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